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하면 사실 왕 이름 꼭 외워야 돼. 그건 등교하면 좀 선생님과 같이 외우긴 할 텐데 그 전에 미리 외워놓는 게 편할 것 같아.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 원철, 고순. 네이버에 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꼭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조로 끝나고 어떤 왕이 종으로 끝나는지 그리고 어떤 왕이 군으로 끝나는지도 같이 구분해서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외워봐봐 그런 거. 자, 먼저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 배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개론 그 개요를 하면서 이제 살짝 얘기는 했지만 조금 더 깊게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 자, 태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조가 한 일도 있지만 사실 요때 브레인은 정도전이야. 정도전이 이제 이성계랑 같이 조선을 건국하고 거의 모든 시스템을 거의 다 정도전이 했어. 그래서 서울에 지금 가면 그 문들 있잖아. 4대 문 이름이라든가 그 건물 이름들은 특히 이제 경복궁 안에 건물 이름, 경복궁 자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정도전이 만든 거야. 정도전이. 자, 조선을 1392년에 건국을 합니다.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하고 그리고 1391년에 경제 개혁을 한다 그랬어. 과전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권문세족의 토지를 이제 다 몰수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나눠주잖아. 이제 월급으로 지금은 돈을 받지만 그때는 토지를 받았거든. 근데 그 토지도 경기도에 있는 토지만 분급을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전법을 통해서 인기를 좀 받은 다음에 1392년에 조선을 건국을 했어. 자, 건국을 할 때도 이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1394년에 옮기는데 서울인 거는 확실해. 뭐 서울 말고 뭐 계룡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디에다가 수도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남경이었어. 당시에 고려 때는 남경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이제 한양이라는 데를 이제 딱 이제 점 찍게 돼. 한양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한양으로 가는데 자, 문제는 한양 중에서도 지금의 이제 광화문 자리하고 또 다른 지역을 또 이제 알아봤단 말이야. 근데 요때 이제 한양에다가 지금의 자리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울 때 그 정도전하고 무학대사랑 이제 둘이 좀 경쟁이 있었어. 사실은 정도전도 그렇고 무학대사도 그렇고 지금의 광화문이 아니라 다른 땅,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 아니지만 다른 동네에다가 궁궐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곳을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무학대사가 먼저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제 그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이제 이 땅이 더 좋습니다라고 먼저 무학대사가 얘기를 하니까 무학대사가 먼저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수도를 짓게 되면 궁궐을 짓게 되면 정도전의 급이 좀 떨어지잖아. 정도전이 얘기한 곳에 짓지 않아서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도전이 바득바득 우겨. 그 다음에 좋은 땅인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서울 경복궁이 있는 땅이 훨씬 더 좋다라고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어쨌든 거기에다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무학대사는 스님이었잖아. 정도전은 유학자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유학적인 가치에 의해서 건물 이름이라든가 사대문이라든가 아무튼 그 행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수도로 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 지금의 연세대 자리야. 연세대학교 자리 이제 그쪽이었어. 연세대도 사실 앞에 보면 그 캠퍼스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공사에서 더 좋아졌어. 예전에 이제 공사도 막 반대하고 이랬었는데 그 앞에가 차들이 다닐 수 있어서 캠퍼스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차가 다 지하로 들어가. 근데 아무튼 차도가 있었고 차도에서 쭉 걸어 나가면 이제 신촌역까지 거의 지금 광화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광화문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그래, 거리가. 그러니까 연세대를 혹시 이제 가게 되면 대학교에서 가게 되면 여기가 조선의 수도가 될 뻔한 곳이었구나 라고 좀 해보면 좀 재밌겠죠. 자, 어쨌든 한양으로 이제 선도를 했어.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가 거의 시스템을 다 구축한다 그랬는데 정도전이 이제 통치 이념, 이제 국가의 통치 이념을 그동안에 무슨 뭐 유학, 뭐 불교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직 성리학으로만 하는 거야. 성리학. 성리학은 같은 유학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유학이지만 예전의 유학, 훈구학이라고 한나라 또는 당나라 거기서 유행했기 때문에 더 유명했기 때문에 한당 유학이라고도 그래. 근데 그걸 극복한 성리학에 의해서 이제
모든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여기 나오네. 문물 제도를 성리학에 의해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문물 제도를 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제도도 정비를 해. 지방 제도도 정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래. 이제 좀 더 쉬워.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고려 시대는 조금 복잡했잖아. 고려 시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삼경, 사도부, 팔모, 그다음에 양경 체제에서 그 오도 양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발해도 좀 그랬고, 그치? 5경, 15부, 62주, 신라도 9주, 5소경, 뭐 블라블라 어려웠는데 여기는 간단해. 전국을 다 팔도로 만들어. 팔도로 만들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던 고려의 지방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잖아. 향, 부곡, 소 또는 속현 그걸 다 없애. 향, 부곡, 소도 폐지해버려. 그러니까 차별받는 곳이 없어지는 거지. 자, 향, 부곡, 소하고 속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지방에 누가 파견됐다는 얘기야?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거야. 이젠 향, 부곡, 소가 폐지됐다. 자,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일까? 약화됐다는 얘기일까? 강화됐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지방관은 왕을 대리하는 사람이야. 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통치하는 거야. 일반 지방에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임명해서 보내는 거야. 그리고 걔는 어느 정도 임기를 마치면 올라와야 돼.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다른 뜻을 품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왕권이 강화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묵과도 이제 신설해. 묵과.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에 묵과가 없었어. 근데 이때는 이제 생기는 거야. 묵과가 생기고 이제 반대로 승과가 없어지는 거야. 왜? 여기 나오겠지만 정도전 같은 경우는 불교를 엄청나게 싫어했다라고 했었지. 불시 잡변이라는 책을 쓴 거야. 부처님의 잡스러운 변론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해. 그걸 총재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얘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 잘 들어봐. 얘가 생각했을 때는 왕의 큰아들이 그 국가를 이어서 이제 왕을 하는 거잖아. 자, 근데 문제는 태조 이성계는 똑똑할 수가 있어. 똑똑할 수 있는데 다음 아들도 똑똑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아들, 그러니까 손자는 안 똑똑할 수도 있잖아. 또는 이렇게 성격이 좀 이상한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성격이 엄마 뱃속에서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설이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후천적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똑똑한 왕이 있을 수 있고 안 똑똑한 왕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야, 국가는 재상들이 통치하자. 그러니까 정치인들, 관리들이 통치하자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관리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돼. 이때는 이제 과거 시험이 이제 음서보다는 과거 시험으로만 이제 관리에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관리직에. 어쨌든 시험으로 똑똑한 게 검증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짱이지. 그 재상이 통치를 하고, 그럼 왕은 뭐 하냐? 올바른 재상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 왕이 뽑는 게 아니지. 과거 시험 시스템이 뽑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이상한 왕이 되더라도 어차피 재상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국가를 운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야. 이해했지? 자, 이거를 태조는 긍정했어. 왜냐면 정도전을 좋아했거든. 정도전을 좋아했어. 그래서 정도전은 자기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생각을 해. 왕은 태조였기 때문에 우리가 태조가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지만 정도전은 자신이 조선을 건국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니 누가 열받냐면 그 아들 태조도 조선을 건국하는데 많은 지대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얘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 아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어. 특히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 그래. 근데 이 방원이가 싸움도 잘하고 사실 다섯째 아들이 얘가 묵과 출신, 얘가 무인이란 말이야. 항상 콤플렉스가 자기 무인이다 보니까 좀 아이들들 중에 또 똑똑한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태조 이방원이가 과거를 합격해. 그 과거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똑똑했고 싸움도 잘했어. 힘도 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방원이가 보니까 아니 아빠랑 개고생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는데 그 나라를 자기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재상이 통치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도전이랑 갈라서기 시작해. 처음엔 정도전이랑 친했어. 정도전이랑 친해서 누구를 같이 제거했냐면, 이거 쓰진 않은데 쓸게. 정몽주라고 해서 조선을 건국하는 사실
이제 건국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 전까지는 정몽주랑 다 친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랑도 엄청 친한 친구야. 나이는 좀 많지만. 그리고 태조도 존경했고. 근데 이 정몽주를 누가 죽이냐면 이방원이 죽여. 태조는 당연히 죽일 생각 안 했지. 정몽주 죽었다는 생각에 막 이방원을 패려 그랬거든. 이성계 같은 경우가. 근데 뭐 이제 정도전도 얘를 이제 뭐 죽이려 그랬고. 아무튼 정몽주, 이때 유명한 거 있잖아. 그 이방원이가 찾아가. 같이 이제 저녁에 술 한잔 먹자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정몽주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얘네들은 멋있게 시로 얘기를 해. 시로에서 이방원 같은 경우가 그 하여가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가의 내용은 야, 조선이든 고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더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하여가지. 시 있잖아. 그랬더니 그걸 딱 듣고 정몽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시로 대결한 거야. 야, 나는 내 님은 딱 한 명이야. 고려 왕조야. 근데 새로운 왕을 뽑겠다고? 나는 반대. 대단하잖아. 시로 싸운 거야. 지금도 얘기하면 랩 있잖아. 랩으로 막 서로 디스하는 거. 그런 거지. 멋있잖아. 근데 욕도 안 하고 참 멋있게 시로. 앞으로 친구들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시로 싸우란 말이야. 멋있게. 욕 들어가지 않고 문학적 표현을 써서. 멋있어.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몽주를 제거해. 얘는 조선 건국에 정말 반대하는 애구나. 뜻이 너무 굳건하구나. 해서 이제 죽여버리죠.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이고. 그랬던 애야. 이방원이 이제 정도전하고 친했지만 아까 재상 중심 정치 때문에 점차 권력이 얘한테 쏠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도전을 이제 이방원이 또 제거하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이것도 있지만 사실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고려 말에 가면 거의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군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그러니까 일반 귀족들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있단 말이야. 이 태조도 마찬가지였고 이방원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병들을 정도전에 없애려고 그래. 근데 그냥 사병을 없앤다고 하면 사병을 가지고 있는 대장들이 짜증나겠지. 반대하겠지. 그래서 명분을 세우는 거야. 정도전은 명나라랑 안 친했거든. 그래서 명나라 요동을 정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요동을 정벌하려면 군대가 필요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 다 국가로 내놔라. 환수해라 해서 공병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원이 같은 경우가 짜증난 거지. 내 병사가 없으면 나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감히 네가 뭔데? 라는 이제 생각으로 해서 이방원이래.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왕자의 난이야. 왕자의 난. 이방원이가 일으킨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병을 혁파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재상 중심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도 그래. 세 번째,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도전을 싫어했는데, 정도전이 자꾸 그 다음, 태조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다음 후계자를 이제 그러니까 얘가 와이프가 한씨가 있어. 한씨가 있고 이제 얘는 죽고 계비인 여기 써놨는데 강씨가 있단 말이야. 강씨. 근데 이 한씨 아들들이 있었어. 뭐 첫째 이방우가 있었고 그다음 방과 그다음에 방의 방간 그다음에 방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어쨌든 자기네 여기 있는 형제들이 해야 돼. 그리고 내심 자기도 기대했을 거야. 내심 자기가 왜냐면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일을 했거든. 근데 이쪽이 아니라 강씨 아들 중에 어린애들이 있어. 어린애들. 그중에 완전 막내. 어딨지? 여기 방석이라는 애야. 방석이네. 앉을 수 있는. 방석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라고 자꾸 꼬드겼단 말이야. 이 와이프도 그랬고 강씨도 그랬고. 그러니까 태조가 오케이 얘를 이제 세자로 앉혀버려. 이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이제 열받은 거지. 짜증난 거지. 이러다가는 우리 형제도 완전 나가리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정도전, 또 정도전 편에 섰던 이제 신진 사대부지 남은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강씨 아들들 방번하고 방석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니,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야. 자, 거기뿐만 아니라 또 2차도 일어나. 왕자의 난 2차.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1400년이라서, 그 태조 때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은 이 이후에 여기 이제 둘째 방과라고 있어. 방과. 둘째 형인데 이방원은 다섯째고. 근데 걔가 이제 왕이 돼. 정종이라 그래. 근데 그때 일어나. 정종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박포라는 애가 사실 조선 건국에 얘도 조금 꼽살이 껴있어. 근데 얘가 자기 1등 공신에 취할 줄 알았는데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는데 3등 공신이야. 3등. 그러니까 1등하고 3등하고는 차이가 엄청나. 받는 그런 특혜 같은 게. 3등 공신 때문에 막 짜증나가지고 막 항의했어.
그래도 이제 국가를 세우는데 좀 지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유배 정도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유배 끝나고 와서 씩씩거려가지고 방간을 꼬셔. 방간은 이방원의 바로 위의 형이야. 넷째 형인데 얘를 꼬셔서 아니 지금 이방원이가 지금 실세다. 근데 사실은 순서로 보나 뭐로 보나 그 다음 왕은 우리 방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방간왕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방원 되게 건방진데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난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얘네도 다 이렇게 아웃됩니다. 아웃돼요. 심지어 죽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건이 있어서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죽었다라는 거. 아무튼 이제 죽기 전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을 써. 법전이야, 법전. 그러니까 거기 통치 이념을 성략으로 했다고 그랬잖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써놓은 거야. 그거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조선을 막 만들고 이래.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어. 그다음에 경제문감이라는 책을 써서 행정제도 같은 것도 이제 법전으로 만드는 거야. 성문화하는 거고. 그다음 불시잡변 썼고 삼봉집 정도 썼다.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이 다음 왕이 정종인데 정종은 패스할게. 사실 정종은 아무 힘이 없고 얘는 여기서 자기 서울에서 막 피바람 사건이 일어났잖아. 자기 형제들이 죽고. 그래서 개경으로 다시 천도를 해. 개경으로 천도해가지고 있다가 뭐 아무튼 왕위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자꾸 동생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야. 이방원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방원이한테 물려줘서 걔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1400년에서 1418년 동안 이제 왕을 한다. 자,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 재상 중심을 반대했다고. 뭐가 강화되는 걸 원한 거야? 왕권. 왕권 중심으로 정치를 다 개편해버려. 그래서 만든 게 시스템이 6조 직계제야. 6조 직계제는 좀 이따 설명할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시대도 사실은 외척이나 이제 종친 같은 경우도 친척들이 그 이자경 같은 경우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망했잖아. 막 혼란스럽고. 그런 걸 아예 차단을 하려고 앞으로 외척이나 종친은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학교도 세워. 오부학당인데 더 중요한 거는 세종 때 사부학당이야. 처음에 세워. 동서남북 중 이렇게 해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북부 세웠는데 북부학당이 없어지고 세종 때 사부학당으로 다시 개편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사부학당. 그리고 태종 때 사병을 없애. 되게 웃기지. 지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다른 귀족들이 사병을 못 갖고 있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군사권을 차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병을 못 갖고. 사실 정도전을 죽이는 이유가 이것도 하나 있었는데. 자, 어쨌든 사병을 혁파함으로 인해서 군사권을 장악했어. 왕권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또 하나. 백성들을 위한 정치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신문고를 설치해.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야, 신문고 와서 두드려라. 그리고 그러면 왕이 나와서 들어줄게. 이 얘기한 거야. 신문고가 근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의군부에 설치돼. 의군부. 죄인들 막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곳 있잖아. 거기 당직실에다 설치한 거야. 여기까지 어떻게 가? 무섭잖아, 가는데. 또 하나. 만약에 두드렸어. 신문고를 두드렸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래 뭔데? 했더니 내 친구가 돈 빌려가서 안 갚아요. 그럼 걔는 거의 죽어.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감히 왕이 지금 정치하기도 바쁜데 그 바쁜 시간을 뺏었다라고 해서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거를 치겠냐? 신문고를. 무서워서. 왕 입장에서 별거 아니면은 혼났단 말이야. 자,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 되고 없어졌다가 영조 때 다시 부활합니다. 영조 때. 거의 조선 후기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패법이라는 거, 호패.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이야. 주민등록증 같은 걸 만들어. 왜 만들어? 인구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인구 파악하려고. 이때는 사람마다, 지금도 이제 주민세라고 있는데 사람한테 이제 세금을 걷었단 말이야. 사람한테도 걷고 얘가 가지고 있는 토지한테도 걷어. 그래서 호패를 만드는 거야. 또 하나, 이유는 16살 이상의 남자들, 특히 16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돼. 군대. 그래서 군역이라 그래. 군역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 그래서 주민등록증 같은 걸 만든 거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니네들 주민등록증은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그때 김신조한테 죽임당할 뻔 해가지고 간첩 솎아내려고 만든 거고. 또 하나, 이 호패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걷는데도 유리하겠지. 그다음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호패에는 인물의 특징이 그려져 있어. 지금 우린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사진으로 하는데 인물의 특징 있잖아. 뭐 목 뒤에 점이 큰 게 있어요. 뭐 얼굴에 흉터 있어요. 이런 것들도 써 있어. 그 다음에 노비 같은 경우도 발행이 돼. 노비는 주인이 누군지 써져 있고 그래. 신분에 따라서 또 호패가 좀 달라. 만들어진 재질이. 그 다음에 호적도 요때 이제 작성을 한다라는 거. 호적. 집에 할아버지 다 있죠? 호적 없으면 거의 노비 집안일 가능성이 커. 그 다음에 양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토지야. 밭전자 해가지고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 토지를 애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을 신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재산을 다 신고해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겠지. 저 A 집은 재산이 얼마 있구나 이거잖아. 토지를 근데
100억이 있는데 불구하고 난 50억밖에 없어요 이러고 신고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직접 다 이거를 조사하는 거야. 그 양전 사업이야. 양전 사업. 나쁜 사업 아니야. 중요한 거죠. 좋은 사업이야. 그다음에 사원전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잖아. 권문세조 할 때 불교사 할 땐가 완전 타락해가지고 면세 혜택도 주고 막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타락했잖아. 근데 그걸 다 몰수해 버립니다. 면세 혜택을 이제 면세 없어. 니네 사원전 국가에서 준 거 다 혜택 없어. 몰수해 버려. 또 하나 앞으로 승려 아무나 되지 마. 왜냐? 승려되면 세금 안 내버리거든. 그래서 승려 아무나 하지 마. 그거 제한해버려. 나중에 뭐 승려 되려면 도첩제라고 해서 국가가 인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없어. 그다음 서얼 차대법이라는 것도 만들어. 서얼은 서자 있잖아.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서자들 있잖아. 서얼. 사실 서자와 얼자의 합성어거든. 서자는 양반인데 양반의 아빠가 뭐라 그럴까? 엄마가 있어. 엄마가 뭐가 있는데 얘가 있는데 얘 말고 다른 첩 사이에서 난 거를 서자라 그래. 서자. 얼자는 뭐냐면 아빠가 노비. 정확히 하면은 비지. 노비의 비가 여자 노비를 얘기하는 거야. 비 사이에서 난 거가 이제 난 아이가 얼자라 그래.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차별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서얼차대법은 누구를 의식한 거냐면 정도전을 의식한 거야. 정도전이가 되게 똑똑한데 얘 외할머니인가가 노비야. 노비고 얘가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부곡민이야. 부곡민. 향부곡소라고 했잖아. 향부곡소. 부곡민이야. 그래서 이거를 없앤 이유도 이제 그런 것도 있어. 자기 신분이 조금 찝찝했어. 당시 고려시대 때를 했을 때 적용했을 때 신분이 좀 찝찝했단 말이야. 외할머니는 노비 출신이고 그 장모님은 이제 부곡민이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야, 그 정도전을 의식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얘도 조금 그러잖아. 거의 서자월자 이런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차별하는 거야. 금지. 이게 서얼 차대법에서 얘네들은 과거도 못 보고 차별받아. 모든 면에서, 생활 면에서. 이게 이제 거의 정조 때나 가야 이게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재가금지법. 여성들 재혼하지 말라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육조 직계제를 좀 설명할게. 이거 지우고. 자, 육조 직계제 엄청 중요해. 자, 육조 직계제는 시간이 없네. 왕이 있어. 왕이 있고 왕 밑에 의정부가 있어. 의정부 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더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려라면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밑에 고려를 했을 때 육부라고 하잖아. 실제 일을 하는 애들이잖아. 일을 하는 기구잖아. 자, 이렇게 있으면 육조 직계제는 뭐냐? 왕이 뭐 명령을 내려. 그러면 의정부가 그걸 듣고 얘가 오케이 심의하고 뭐 의결하고 해가지고 얘한테 시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시행한 거를 얘는 의정부한테 보고해. 그럼 의정부가 이제 그걸 잘 골라내서 왕한테 보고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과정에서는 의정부가 장난질 할 수 있겠지. 육조에서 어디 물난리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의정부가 듣기에는 지금 물난리를 처리하는 것보다 다른 걸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물난리 난 걸 얘기 안 해. 그럼 왕은 그 소식을 못 듣는단 말이야. 그럼 왕권이 얘네 때문에 좀 약화되겠지.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 육조가 직접 보고하는 거야. 왕한테 직접 얘 쌩까고 직접 보고하는 거야. 그리고 왕도 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하고 다 보고해라. 그럼 의정부 뭐가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야. 그치? 이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 세종 때 가면. 세종 때 바뀌어서, 미리 써줄까? 의정부를 꼭 거쳐야 되는 거야. 의정부. 그래서 의정부를 꼭 거치는 걸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할게. 빨간색으로. 의정부 서사제는, 이렇게 해서 왕이 의정부한테 얘기를 해. 그럼 의정부가 육조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 육조가 한 일을 결과 보고를 의정부한테 해. 의정부는 왕한테 또 다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의정부도 힘이 세지고 거의 균형을 이루겠지.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 세종이 똑똑하거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 싸움 해가지고 얘네한테 질 거라고 생각 안 해. 그 자신감이 있었어. 자신감.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한 거야. 육조 직계제 엄청나게 중요해. 육조 직계제. 태종 때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보면 돼. 의정부를 쌩까고 육조하고만 이렇게 노는 거야. 왕하고 육조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조하고 태종까지 살펴봤어. 원래 마음 같아서는 태조, 태종, 세종, 그다음에 세조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20분이나 30분 안에 강의를 끊으려고 해서 딱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